8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3회 터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을 늘려 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국 청도와 군산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데 이어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으로 군산 제주 간 하늘길까지 막혔습니다. 총선에 나선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민주당 복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복당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기습적인 폭설에 완주 순천 고속도로 남원 3회 2터널에서 참사가 발생했죠. 사망 5명 포함 사상자만 50명 가까운데 사고 이후 폐쇄됐던 터널의 통행이 오늘에야 재개됐습니다.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데요.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탱크로리 등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해 48명의 사상자를 낸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남원 3회 2터널. 참사 발생 37일 만에 복구를 끝내고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1000여 명의 공사 인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 이번 참사로 재확인된 터널 사고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입구엔 주행 속도 알림판과 함께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감속을 유도하게 됐고 노면에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결빙 예방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 방향의 홈을 새롭게 시공했습니다. 트레일러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시작된 터널 안 대형 참사의 구조적 결함을 감안한 안전시설입니다. 다만 참사 당시 지적됐던 터널 안 연기를 빼내는 재연 설비와 소방 방지 시설은 여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1km 이상 터널에 대해서 재연 설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3회 터널은 무려 726m로 지금 국토부나 또는 소방청에서도 이 터널에 관한 시설 기준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도로공사는 이번 고속도로 터널 사고를 계기로 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안전설비 확충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공사 측의 과실 여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국과수하고 회보는 다 받았고요. 제일 중요한 또 도로교통공단 저희가 의뢰한 분석을 해달라는 그것이 지금 아직 안 와서 그것만 오면 마지막 조사가. 남원 3회 2터널은 참사 한 달 만에 통행이 재개됐을 뿐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그 여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10번째 코로나19 환자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도 보건당국은 국내외 유행 지역 방문이나 확진 환자 접촉력이 없는 10번 환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감염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내 10번 환자 접촉자는 사우나 시설 이용객과 다른 시도의 확진 환자 접촉자 추가 확인으로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요양병원 80곳에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과 시설 내 발열, 기침 등 건강상태 기록, 마스크 착용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지침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도내 요양병원 폐렴 환자 105명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하늘길마저 막히게 됐습니다. 중국 청도와 군산을 잇는 군산항 국제여객선 뱃길에 이어 오늘부터는 군산 공항에서도 항공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뱃길에 이어서 하늘길도 막아섰습니다. 하루 2차례 군산 제주 간을 운항하던 이스타항공이 한 달간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미 대한항공도 운항을 중단한 상태라 다음 달 25일까지 하루 6차례 운항됐던 군산공항의 모든 여객 업무는 중단됩니다. 이스타 측은 이미 표를 구입한 승객들은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출발지가 김포공항뿐이어서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서 취소 쪽으로 고객분들한테 문자로 안내 나가고 있고요. 이스타항공은 해외 노선에 이어 군산과 함께 김포, 청주 노선도 전면 중단하고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에 들어가
업무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공항 폐쇄로 부작용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에서 익산, 전주를 잇는 시외버스는 운행을 중단했고 시내버스도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뱃길에 이어 하늘길마저 막히자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야는 지금 자료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앉는 줄 알고. 아이가 건너 열어요. 군산 아이가 말할 것도 없어. 두 항공사가 다음 달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군산공항 하늘길 폐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도내에 대구와 경북에서 넘어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환자들이 불안감을 이기고 쾌유하는데 도민들의 응원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또박또박 손으로 눌러쓴 편지글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시 구절에 무사히 귀가를 바라는 마음까지 바이러스에 지지 말고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족을 돌보는 정성과 같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도내를 찾은 대구 경북 지역 환자만 200여 명. 차별과 배척이 염려됐지만 도민들은 내 아픔인 듯 완치를 위한 응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김제시청 회의실은 일터로 변했습니다. 과자와 과일을 분류해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변 생활치료센터에 대구 지역 환자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후원 물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제쳐두고 십시일반 이어진 기부와 응원은 낯선 곳에서 하루하루를 마음을 졸이며 보내야 했던 이웃들에게 오롯이 전달됐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지역을 넘어선 연대는 코로나19 극복의 불씨이자 희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운영 제한 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한 곳당 7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 기간을 하루 연장해 모레까지 접수하도록 긴급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계좌번호를 가져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 전 직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급여의 1%씩 떼어 마련한 1,800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의 특별 성금을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특별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시설 방역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의 경우 21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민주당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실현시키겠다는 준연동형 비례제까지 도입됐지만 정작 도내 후보나 유권자는 모두 민주당만 바라보는 양상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정동영 민생당 후보는 어렵게 합당을 이뤄내고도 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 데 회의적입니다. 당의 철학이 반호남, 반개혁적이어서 더 이상 당이 아니라며 당 없이 총선에 나설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반호남주의 노선을 간다면 이 당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개혁 노선을 간다면 이 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앞서 민생당을 등진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복당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완주 진안무주 장수 임정엽 후보는 당장 오늘부터 자신은 친문 무소속 후보임을 밝혔고 당선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부안 김종회 후보 역시 지연 여론을 들어 총선 후 민주당 입당 시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이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지내고도 무소속으로 나선 군산 김관영 후보는 한술 더 떠 복당은 당연하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이미 이해찬 대표께서 4년 전에 무소속 출마 후에 복당 후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당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그리고 총선 승리 후 민주당 복당 선언은 이웃 전남 광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선거로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전략적인 지지가 노골화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호남 압승을 노리는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당이라는 선거 전략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허위 사실을 밝히는 후보들에게 복당과 입당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던 양당제의 폐해를 바꾸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전북에서만큼은 극심한 민주당 쏠림 현상에 묻히면서 달라진 정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MBC는 1호 공약과 1호 법안에 이어 총선 두 번째 기획인 시민이 원한다를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봤는데 첫 시간인 오늘은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출산에서부터 아이들 병원까지 저희는 남원에서 가고 싶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솔직히 거리도 있고 힘들고 아이들도 많이 지쳐해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서비스. 이런 의료 격차를 없애고 기피 분야의 의료 인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된 게 남원의 공공의료 대학원입니다. 전주 MBC 여론조사에서도 지역 유권자 3명 중 1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안은 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 반대로 2년째 국회 계류 중인데 민주당 역시 당내 이견으로 미온적입니다. 중앙당 10대 공약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남원 공공의대가 빠진 것도 집권당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여당 내 중진인 만큼 각종 이해관계를 잘 풀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그래야 이제 야당이 움직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당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선수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역인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제시한 장본인입니다. 무소속의 상임위도 달라 한계가 있었지만 21대에서는 집권 여당으로 복당해 공공의대 설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건복지위에 들어가면 재선 의원이 간사를 합니다. 간사가 거의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중앙당과 함께 공공의대 문제를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정의당 10대 공약에 명시된 상태로 관건은 원내 영향력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국립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특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재구성을 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대책은 두 번째로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는데 이강래 후보는 주민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해결할 농촌형 사회문화 혁신타운 조성을, 이용호 후보는 관광객과 귀농 귀촌인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정상모 후보는 출향 인사 창업을 통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1당인 민생당이 도내 총선 공천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익산 갑 후보로 유성엽 공동대표 보좌관을 지낸 고상진 대변인, 전주 의뢰 조형철 전 도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생당은 도내 선거구 10곳 중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그리고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제외한 7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진안 정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5헥타르를 태웠지만 헬기 6대와 산불 진압 차량 2대가 동원돼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봉 매립장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완주군 의회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군의회 매립장 조사특위는 그간 제기된 의구심이 풀렸지만 비봉 매립장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하수 찌꺼기 고화토 불법 매립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관련 공무원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한 고화토 이적에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상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주에서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102명의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에 합의해 지금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는 모두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은 지난달 12일 한옥마을에서 14명의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 자매 결연 지역인 중국 장쑤성이 마스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장쑤성 러우친젠 당서기가 송화진 도지사에게 위로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의료용 마스크 5만 장과 코로나 사태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방역 물품을 도내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14,00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조기에 구입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입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이달 안에 도청 공무원 6,7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씩 지급해 전통시장 물품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익산 여산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69살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커브길을 지나다 도로 밖으로 전도돼 A씨와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65살 B씨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안개 낀 도로를 운행하다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당분간 휴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